자, 3단원 첫 번째가 이제 산화와 환원 반응이에요. 자, 산화와 환원은 이 단어는 화학 단원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 화학 반응에서요, 산화환원인 반응과 산화환원이 아닌 반응으로 나눌 정도로 산화환원 반응인 게 굉장히 많아요. 이 화학 반응 전체로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산화환원 반응을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는데, 단순히 그게 산화다, 환원이다에 대한 정의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냥 액면가로 아주 간단하게 사전적 의미로는 산소와 화합하는 반응이에요. 산소와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고, 산화하고 환원은 서로 뭐예요? 반대 반응이에요. 환원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원상태로 돌린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산화를 원래대로 돌려버리려면 결합한 산소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떼버리면 되겠죠, 결국에. 그래서 자, 산소의 이동에 따라서 산화환원 반응을 정리를 해주면, 일단 산화는요,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산소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이에요. 산소 화합물을 생성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한 물질을 우리 뭐라고 불러줘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한 물질을 산화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산화물. 그래서 산화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구리의 산화 반응, 붉은색의 구리를 알코올 램프의 겉불꽃에 넣고 가열을 하면은 검은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있으면 밖에 있는 불꽃을 겉불꽃이라고 하고요, 안에 있는 불꽃을 속불꽃이라고 하는데,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겉불꽃은요, 다른 말로 산화불꽃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속불꽃은 환원불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화불꽃은 바깥에 뭐가 충분하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산소를 쉽게 잘 결합시킬 수 있는 불꽃이고, 속불꽃은 산소랑 잘 못 닿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불꽃 속에 넣으면 구리가 산소랑 결합해서 뭐가 돼버려요? ECU5라고 하는 산화 구리가 돼버립니다. 산화 구리가 되면서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물이 돼버렸죠. 검정색에. 자, 그 다음에 철의 부식. 부식이라는 건 녹이 쓰는 거를 보통 부식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이 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서서히 표면이 녹이 슬어서 광택을 잃고 금속 산화물인 산화철을 만들어내는데, 철이 산소와 반응하면 붉은색 녹의 주 성분인 산화철이 생성이 돼요. 이 산화철에 물 분자가 붙어 있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녹이라고 하는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산화철은 원래는 그냥 보통은 검정색이요. 붉은색에 물이 붙어야 녹이긴 해요. 자, 이렇게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을 뭐라고 불러준다? 산화 반응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거꾸로 환원은 결합한 산소를 어떻게 하게 하는 반응이에요? 잃어버리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검게 변한 산화구리를 알코올 램프의 속불꽃에 넣으면 다시 뭘로 변한다?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자, 속불꽃에 넣으면은 일산화탄소가 여기 있는 산소 하나를 떼버려서 금속 구리로 되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반응이 일어났어요? 산화구리는 산소 잃어버렸으니까 환원. 일산화탄소는 산소 얻어서 뭐가 됐어요? 이산화탄소 돼버렸죠. 산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구리가 됐고, 일산화탄소한테 산소를 잃어버려서 금속 구리로 되는 반응,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산화구리는 탄소가루, 숯가루하고 함께 가열을 하더라도 다시 붉은색의 구리로 환원이 될 수가 있어요. 산소를 잃어버렸고 산소를 얻는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누군가 산소를 잃어버렸으면 누군가는 산소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얻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잃는 놈이 있으면 왜 그럼 돈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버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 산소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으로만 어떤
산화 반응을 산소에 의해서만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 환원 반응을 정리를 했습니다. 얘가 좀 더 폭넓은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산화는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원소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뭐가 돼요? 원소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양이온이 되죠. 양이온. 그렇죠.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산화는요,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요, 환원은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한 반응 안에서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은 만큼 누군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질산 은수용액에 구리를 넣으면 질산 은수용액이 이 안에서 이렇게 이온화돼요. 은이온하고 질산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은이온이 구리하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금속마다 성질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금속은 전자를 굉장히 잘 잃어버리려고 하는 금속이 있어요. 어떤 금속은 전자를 잘 얻으려고 하는 금속이 있어요. 이게 금속마다 성질이 다른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요 순서예요. 자,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앞쪽에 있는 금속이 뒤쪽에 있는 금속보다 전자를 어떻게 돼요? 더 잘 잃어요. 전자를 잃고 뭐가 되려고 하냐면은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커집니다. 자, 순서대로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여기가 수소가 들어가. 수소 미근서복인데 수, 구, 수은, 은, 백금, 금이에요. 근데 보통 여기 수소까지 앞으로 여기를 생각을 해보면 칼, 카, 나, 마, 아라, 철리, 주납, 수구, 수은, 백금, 금.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앞쪽에 있을수록 뭐가 잘 돼요? 전자를 잘 잃어서 산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잘 잃어서 산화가 잘 될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리가 누구보다 앞에 있어요. 은보다 앞쪽에 있죠. 그러니까 구리가 은보다 더 뭐가 잘 돼요? 산화가 잘 돼요. 근데 여러분들 구리는 몇과 무슨 이온이에요? 이가 양이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리랑 은이랑 반응을 하는데,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얘가 전자를 잃어서 구리 뭐가 돼요? 이가 양이온이 돼요. 그러면 전자 몇 개 떨어졌어요? 2개 떨어졌으니까 은도 몇 개 받아야 돼? 전자를 2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받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받는 거예요? 2개가 받는 거예요. 왜? 구리는 2가 양이온이고 은은 1가 양이온이니까 잃어버린 전자 개수하고 얻은 전자 개수가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해요.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반응을 해서 이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을 넣으면, 자, 구리하고 아연하고는 누가 더 반응성이 커요? 요 표에서 보면은 아연의 반응성이 구리보다 훨씬 크죠. 앞쪽에 가 있죠. 그러니까 아연이 뭐가 돼요? 산화되고 구리가 환원된다란 말이에요. 구리 이온이. 그러니까 봐봐요. 아연이 아연 2가 양이온 되면서 산화됐고, 떨어진 전자 2개를 구리 2가 양이온이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금속 구리로 석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 가라앉는 거. 가라앉는 건 아니고 여기 달라붙게 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금속 구리는 붉은색이에요. 근데 구리 이온은 푸른색이에요. 물에 녹아서 푸른색이 나와요. 황산구리 수용액은 거기 보면 푸른 색깔로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연하고 반응을 하면서 아연 2가 양이온 되고 구리가 석출이 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수용액 속에 푸른 색깔이 어떻게 돼요? 점점 옅어졌죠. 옅어진 이유는 구리 이온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반응 봐봐요. 아까 반응은 지금 은 2가 양이온 2개랑 구리 1가 양이온 하나가 반응을 해서 구리 2가 양이온 하나 생기고 은 2개가 석출됐죠. 자, 그러면은 반응 전후를 비교해보면 이온수가 어떻게 돼요? 반응 전의 이온수하고 반응 후의 이온수하고 봐봐. 어떻게 됐어?
반응 전에 몇 개예요? 이온의 개수가? 2개. 반응 끝나고 나서 몇 개예요? 이온의 개수가? 1개. 개수니까. 그러니까 개수가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그죠? 1가 양이온 2개 있다가 2가 양이온 하나로 줄었잖아요. 근데 이 아래 경우는 지금 2가 양이온 1개가 반응해서 2가 양이온 하나가 생겼죠. 이 경우는 이온 개수 변화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전하량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온 개수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또 이제 수용액의 색깔 변화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금속하고 산이 반응하면은 보통 통상적으로는 뭐가 발생해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아까 요 반응성에서 보면은 여기 봐봐요. 여기 수소가 있잖아요. 수소가 이온 상태고 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이 앞에 금속들이 수소랑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수소를 환원시켜요. 금속들이 산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금속들은 수소 이온하고 있으면은 수소를 환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응성이 작으니까. 그래서 수소가 여러분들 이온 상태로 있으면 뭐가 되냐면은 산이에요. 산. 예, 산성 용액이 되는 건데, 여기서 염산에 있는 수소 이온하고 금속 아연을 넣으면 아연의 반응성이 수소보다 크니까 아연이 이가 양이온이 되고 수소 이온을 환원시켜서 뭘 발생시켜요?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산화된 건 아연, 환원된 거는 수소 이온이고, 금속 나트륨이랑 염소 기체를 직접 반응을 시키면 나트륨이 뭐가 돼요? 일가 양이온 되면서 산화되고, 염소 기체는 전자를 얻어버려서 뭐가 돼요? 염화 이온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이 직접 산화 환원 반응을 해서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때도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주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성이 큰 비금속이 직접 반응을 하면은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아주 세고, 저 염소라고 하는 물질은 전자를 얻는 성질이 아주 세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고 얻는 잃고 얻는 게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화 환원 반응은 중요한 게 무슨 성질을 가져요? 동시성이라고 하는 걸 가져요. 동시성. 즉,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산소를 잃은 애가 있으면 얻은 애가 있어야 되고, 전자를 잃은 애가 있으면 얻은 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잃어버린 전자 개수와 얻은 전자 개수는 어때야 돼요? 항상 같아야 됩니다. 왜? 무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전자가 질량이 거의 작지만 그래도 반드시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 동시에 일어나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철의 부식과 부식 방지법. 철이 부식 녹이 쓰는 거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요. 철이 산화가 돼서 붉은색의 녹이 되려면은 철이 일단 뭘 얻어야 돼요? 산소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물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붉은색의 녹이 형성이 되는 건데, 보면은 이 산화철이 돼버리면은 실제로는 이거는 Fe2는 금속이지만 Fe2O3가 돼버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온 결합 물질이라서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금속은 통하지만 이온 결합 물질은 안 통해요. 여러분들 나트륨은 통하지만 염화나트륨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잃고 강도도 약해져서 쉽게 부스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철이 부식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물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줘요. 전자의 이동을 쉽게 해줍니다. 그래서 습할 때 훨씬 더 건조한 환경보다는 녹이 잘 슬어요. 그래서 철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지금 산소랑 물이랑 다 노출이 된 상태예요. 철하고 물 돼 있죠. 그다음에 나는 제습제로 염화칼슘을 써버리면 여기서 습기는 없어요. 대신에 뭐는 들어와요? 산소는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끓인 물은 여러분들 물 안에 들어있는 뭐가 다 날아간 거예요? 산소가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왜 기름을 덮어놨냐면은 혹시라도 밖에서 산소가 물을 통해 녹아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기름을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산소는 없고 물만 있는 환경, 이 경우는 물은 없고 산소만 있는 환경, 얘는 둘 다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얘는 기름에다 담가놨죠. 아예 기름에다 담가놔 버리면 산소도 물도 없는 환경이죠. 그냥. 그 다음에 만은 철못에다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은 물, 산소에다가 전해질이에요. 전해질을 물에 녹여주면 뭐의 이동이 더 쉬워요? 전자의 이동이 더 쉬워요. 더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 경우가 가장 녹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얘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씩만 있으면 조금 생기고, 둘 다 없으면 아예 거의 안 생겨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철의 부식을 막는 방법은 결국에는 가장 간단한 게 바로 뭐예요? 물하고 산소를 차단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하고 산소를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이 아주 제일 간단한 게 기름칠이나 페인트칠을 해주면 물하고 산소의 접촉을 차단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큰 다리나 이런 거 보면 페인트 칠해놓은 거, 금속 다리나 에펠탑 같은 경우도 칠한단 말이에요.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도금을 해요. 아주 얇은 금속으로 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석은 아연을 도금한 거고 양철은 주석 도금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양철은 뭐냐면 여러분들 캔이죠. 캔. 통조림이 양철이에요. 주석 도금한 거. 아연은 독성이 있어서 함석 같은 경우에는 잘 쓰지 않아요. 함석이 뭐냐면 여러분들 양동이 같은 거예요. 근데 요새는 대부분 알루미늄이고 예전에 썼고 요새는 함석을 이렇게 잘 쓰지 않아요. 독성이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다라면은 이게 보세요. 이게 철을 아연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버리면 자, 둘 중에 반응성이 누가 커요? 철이 커? 아연이 커? 아까 순서대로 칼, 카, 나, 마, 알, 아, 철이죠. 아연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얘를 쓰다가 이렇게 여기가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빡 하고 흠이 생겼어. 물이 들어왔어. 자, 그러면은 둘 중에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니까? 아연이 크니까 철하고 아연하고 붙어 있으면 누가 먼저 산화돼요? 아연. 그러니까 철이 산화가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석으로 도금을 해놓은 양철은 얘가 스크래치가 생겨버리면 이렇게 빡 하고 흠집이 생기면 누가 더 반응성이 크니까? 철이 크니까 이 경우는 녹이 어떻게 돼요? 더 잘 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안 좋은 게요. 이 안전마개 말고 30개를 깐 다음에 먹은 거 남은 거 그 상태로 두면 안 돼요. 옮겨 담아야 돼요. 왜냐면은 연결 부위가 공기 중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어버려요. 그리고 캔 음료 같은 경우는 남은 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가급적 빨리 먹어야 돼요. 왜냐면 얘도 녹이 슬어요. 안에가 알루미늄 아니고 철이에요. 철, 스틸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거는 맥주 캔 정도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요 위아래만 알루미늄이고 몸통은 또 이제 양철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캔 음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먹어야지 남겨두면 안 돼요. 실제로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반응성이 큰 거를 작은 금속에다가 붙여서 대신 산화시키는 거를 뭐 음극화 보호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배우는 화1에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일단 좀 보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철의 성질을 아예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합금이라고 하는데 철이 워낙 녹이 잘 쓸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녹이 잘 쓰는 거를 막기 위해서 성질을 변화시킨 게 대표적으로 얻은 뭐냐면 스테인리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보통 수저, 젓가락,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쓰는 식판 이런 것들이 다 스테인리스예요. 철의 크롬하고 니켈을 혼합해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면은 뭐가 세지냐면은 녹이 잘 안 슬어요. 녹이 잘 안 쓰는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부식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네, 이렇게 써줘요. 자, 180페이지 기초탄탄 문제 풀이 해봅시다. 자, 1번은 3, 2번에 3, 3번에 3, 4번에 3, 5번에 5, 6번에 3, 7번에 4, 8번에 3, 9번에 3, 10번에 3, 11에 3,
12에 4.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신 만점 문제. 자, 1번에 2, 2번에 3, 3번은 3, 4번에 2, 5번에 2, 6번에 3, 7번에 4, 8번에 3, 9번에 3, 그 다음에 10번. 자, 구리와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의 실험 과정과 결과이다. 구리를 가열했더니만 산화구리가 생성이 됐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산화구리 2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구리가 이게 산화구리인데 이가 양이온으로 사용된 산화구리다 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자, 가와 나, 가 그럼 산화구리는 어떻게 돼요? CU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CU5가 된 건데 계수 맞춰줘야 되겠죠? 산소 2개, 구리도 2개.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화구리를 탄소가루와 넣고 가열을 했어요. 그러면은 CU5가 탄소랑 넣고 가열을 했더니만 구리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한 걸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산소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예, 2개가 있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가하고 나예요. 실험 나에서 생성된 기체 X는 뭡니까? CO2예요. 자,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뭡니까? 석회수하고 반응을 시켜보는 거죠. 그쵸? 석회수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요? 석회수를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지게 되죠. 자, 근데 석회수가 CaOH2예요. 수산화 칼슘의 포화 수용액을 석회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는 뭐가 생성되는 거냐면 일종의 앙금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앞에 나오죠. 흰색 앙금. 그렇죠? 그때 이제 탄산칼슘인데 저 반응을 전체적으로 써주면 이렇게 돼요. CaOH2하고 이산화탄소 CO2하고 반응을 하면 CaCO3 탄산칼슘 더하기 물, 이렇게 되는 반응이 일어나요. 이렇게. 요게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거 일종의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중화 반응이에요. 이게. 네. 자, 요 반응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네. 석회수가 이산화탄소랑 반응해서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 이거는 무슨 반응이 아니냐면 이건 산화환원 반응 아니에요. 중화 반응이라서. 네. 자. 요 단원부터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이제 요거 배운 다음에 완전히 개정된 걸로 책 다시 한번 나갈 거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아마 내용이 좀 더 추가되고 빠지고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판을 넣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 반응을 보면 여러분 황산구리 수용액이면 여기서도 2로 다니는 거는 구리가 뭐로 쓰였다? 이가 양이온으로 쓰였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그럼 얘는 CU2+하고 SO4 2-가 이렇게 이온화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금속 아연판하고 반응을 해요. 그럼 아연하고 반응을 하는 거는 금속 구리 이온하고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우리 앞에서 했던 반응성 표에 의하면은 누가 반응성이 더 큽니까?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커요. 그러면은 아연이 어떻게 돼요? Z2+ 산화되고 금속 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척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리 이온은 수용액에서 무슨 색깔이라고 했어요? 푸른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얘가 푸른색이기 때문에 구리 이온 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니까 푸른색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옅어집니다. 네. 그러면 수용액 속의 총 이온수 변화 봅시다. 자, 반응 전에 이 앞에 써 있는 개수가 이온수예요. 반응 전에 총 이온 몇 개예요? 반응 전에 이온 몇 개? 몇 개야?
반응 전에 이온 몇 개 있어요? 여기서 화살표 앞에 몇 개 있어? 몇 개? 두 개 아니야. 하나. 이가 양이온 앞에 개수가 뭐 얼마야? 1이잖아요. 한 개.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나고 이온 몇 개? 한 개. 왜? 이가 양이온 하나가 없어졌고 이가 양이온 하나가 생겼으니까 수용액 속에 총 이온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은 산화된 이온도 뭐가 돼요? 이가 양이온. 환원된 이온도 이가 양이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량이 둘이 같으니까 이 경우는 이온수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이온수 비교하는 문제가 되게 출제가 한 번씩 돼요. 근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산화된 게 1가고 환원된 게 2가면 어떻게 될까? 산화된 게 2가고 환원된 게 1가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순서대로 나트륨하고 구리 이온하고 반응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반응성이 누가 더 커요? 나트륨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트륨은 이온이 되면 뭐가 돼요? 1가 양이온 되고 금속 구리가 석출이 돼야 돼요. 근데 봐봐. 2가 양이온이 석출되려면 전자가 몇 개 필요해요? 2개. 그죠? 그럼 1가 양이온 됐으니까 얘가 몇 개가 생겨야 돼요? 전자 2개가 나와야 되니까 2개가 나와야 되죠. 그쵸? 자, 그럼 이 경우 보세요. 반응 전에 이온 몇 개였어요? 1개. 반응 끝나고 이온이 몇 개예요? 2개. 그쵸? 그러니까 산화된 건 2가 양이온이고, 아니, 산화된 거는 1가 양이온이고, 환원된 건 2가 양이온이니까, 이 경우는 반응이 끝나면 이온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알겠죠? 따라서, 이렇게 산화되고 환원된 이온의 전하량에 따라서 이 경우는 이온이 1개였는데 2개 돼버렸기 때문에 늘어나 버리잖아요. 이온 수가. 그치? 근데 반대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반대의 경우가 이런 경우죠. 구리하고 은이온하고 반응을 하면 구리 2가 양이온이 생성이 되고 은이 석출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 경우는 2가 양이온 생겼으니까 전자 몇 개 떨어져? 2개 떨어졌죠. 그럼 얘도 전자 몇 개 받아야 돼요? 2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 전에는 이온이 몇 개였어요? 2개. 반응 끝나고 이온 몇 개? 1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온수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이 경우는 이온수가 늘었죠. 이 경우는 이온수가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온수가 산화되고 환원되는 이온의 전하량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예, 변함이 없을 수도 있고 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2번 같은 문제. 킬러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에 12번. 표는 산화 환원 반응의 정의를 나타낸 것인데, 산화는 산소를 얻고요, 환원은 산소를 잃어요. 산화는 전자를 잃고 환원은 전자를 얻어요.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하는데, 산소를 잃는 반응의 예를 하나를 들고 이 반응에서 전자의 이득을 이용해서 환원 반응을 서술을 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반응 봅시다. 금속 구리를, 산화 구리를 환원 불꽃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반응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됐어요? 산화 구리는 산소를 잃어버렸을 거니까 뭐가 됐습니까? 환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기 때문에 무슨 물질이냐면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구리 2가 양이온하고 산화 2가 음이온하고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전자를 어떻게 됐어요? 얻었죠. 그리고 산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자를 잃어버렸죠. 그렇죠? 왜냐면 O2-였는데 O2가 돼버렸잖아요. 이 경우는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구리는 어떻게 됐다? 구리 2가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 구리가 됐고, 산소는 산화 2가 음이온이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뭐가 됐다? 산소 기체가 되었다. 따라서 구리는 무슨 반응이 일어났고,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일어났고, 산소는 전자를 잃어가지고 뭐가 일어났다? 산화가 일어났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 8번. 6번이요. 6번, 8번. 네. 보자. 6번은 다음은 질소와 관련된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여기서 가에서 보면은 질소가 산소를 어떻게 됐어요? 얻었죠. 그렇죠? 산소를 얻었으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NO2에서는 산소를 어떻게 돼버렸어요? NO에서는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환원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가에서 산소로부터 N2로 전자가 이동을 한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요? 질소 자체는 무슨 반응? 산화가 일어났잖아요. 산화 일어났으면 전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잃어버린 거죠. 그럼 전자는 누구에서 누구로 갔다? 질소에서 산소로 갔다 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어차피 전자가 산소에 의해서 일어난 반응이나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됐으면은 결국엔 전자에 의해서도 산화가 돼야 되니까 그 경우는 전자를 어떻게 됐다? 잃어버렸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이게 음극화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던 거 중에 이거 기억나요? 도금에서 아연으로 철을 도금을 해놓으면 위에다가 이렇게 흠집이 생겼었을 때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서 흠집이 생겨버리면은 아연의 반응성이 철보다 좋으니까 이렇게 흠집이 생겨버리면 철이 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아연이 먼저 산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철이 부식되는 거를 막아주는데 이게 그 앞에 얘기했던 산화 방지법 중에 뭐에 해당이 되냐면 음극화 보호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돼요. 자, 음극화 보호는 여기 뭐냐면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을 부착시켜서 대신 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대신 산화를 시켜서 철의 부식을 방지해주는 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음극화 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철로 만든 기름 탱크를 뭘로 연결해 놨어요? 마그네슘으로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은 마그네슘하고 철하고 둘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큽니까? 마그네슘의 반응성이 크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마그네슘이 철보다 먼저 산화가 되니까 마그네슘은 산화가 돼서 뭐가 돼요?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에서 이렇게 전자 떨어지고 이 떨어진 전자는 어디로 가요? 철로 가요. 그러면 철이 전자를 얻었다가 실제로 철이 산화가 되려고 하면은 전자를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면 철은 어떻게 돼? 전혀 전자를 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그네슘이 철보다 먼저 산화가 된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마그네슘에서 철로 이동해 버립니다. 마그네슘 대신에 아연 덩어리를 이용해도 철의 부식이 방지가 된다. 그쵸? 왜? 아연도 철보다 어떻게 됩니까? 반응성이 크죠? 그죠? 아, 그리고 얘는 철에서 마그네슘이 아니라 마그네슘에서 철이지. 그지? 예. 그러니까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철보다 반응성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철이 대신 또 부식이 빨라져 버리겠지. 그치? 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자.